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14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보증금의 배당 요건과 소액배당의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액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배당 요건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액 보증금의 기준인 담보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건저당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액 최우선 배당을 받는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소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죠. 현재 서울은 4천만 원, 서울이 아닌 이 기타 지역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직할시는 3,50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이 2001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또 달랐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또 이것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현재는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이지만 그 이전 2001년 이전에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800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나 기간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자, 수원은 2001년 이전에는 기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 해당되어서 4천 이하 1,600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얼마가 적용되느냐,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어느 지역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론 외우면 좋겠고요. 외우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적용표를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적용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총 낙찰가에 이 소액보증금의 이 보증금의 한계가 총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라는 것 역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원룸이나 다가구 이러한 주택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위의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될 테고, 자, 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은 반드시 경매 개시 이전에 경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소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돼 있어야 하고요. 확정은 소액 임차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확정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확정 일자가 없어도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원에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배당 요구 또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자, 이러한 배당 요구를 대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당 요구를 한 이후에 이사를 가도 되는데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이 주민등록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경매 개시 전에 전입을 하고 배당 요구를 한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전입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배당 요구 종기일 끝난 다음에는 이사를 가도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손실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따지는 권리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에도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적용되는 2001년 9월 16일부터 서울시에 있는 임차인은 4천만 원 이하 1,600을 최우선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자, 이 2001년 9월 16일부터 자, 현재까지 이 날짜가 임차인의 전입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건저당의 날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저당만 여기에 해당되느냐? 건저당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소액에 해당되는 기준 권리가 그럼 과연 뭐뭐인가? 자, 방금 건저당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보가등기도 해당하죠. 담보가등기는 건저당과 경매에 있어서 같은 성격을 가지니까 담보가등기가 이때 되어 있었다면 서울에서는 4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1,600이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건저당과 가등기. 이러한 권리가 없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도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말소기준 권리를 배우셨죠. 말소기준 권리는 건저당과 가압류, 담보가등기, 간혹은 전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압류가 소액을 판단하는 기준 권리가 되느냐. 자, 중요하죠. 가압류는 소액을 판단하는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2002년도에 가압류가 있고 자, 그리고 2004년도에 임차인이 자, 4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전입했다. 이걸 좀 바꿀까요? 자, 2000년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에 가압류가 있고 2004년에 임차인이 4천에 전입하였다. 그래서 현재 2008년에 경매가 진행하고 있다면 자, 이 임차인은 소액에 해당하느냐? 소액에 해당하죠. 이때 가압류는 소액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대항력은 없는데 소액으로 따져서 이 임차인은 1,600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 다음에 가압류하고 임차인이 자, 안분 배당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임차인 1,600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가압류가 아니고 건저당이면 임차인은 1순위로 최우선 변제 1,600을 받을 수 없죠. 2000년이니까 최우선 변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건저당이 아니고 가압류일 때는 임차인은 가압류는 소액의 기준인 물건이 기준 권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소액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자, 이렇게 2001년 9월 16일부터 서울 지역에 4천만 원 이하 임차인은 1,600을 최우선 변제한다고 할 때 그 기준 권리가 이 날짜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 권리는 건저당,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고 가압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조금 더 그 소액 배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죠. 자, 앞에 내용을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죠. 95년도 10월 달에 10월 19일부터 서울은 소액 배당이 자, 3천만 원 이하일 때 1,200이 됩니다. 자, 이것이 2001년도 9월 16일부터는 소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날짜가
건저당이나 담보 가등기의 날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98년도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임차인이 전입했습니다. 임차인 A가 전입하고 그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2002년도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자, 이러한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자, 배당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가 얼마 배당받느냐, 건저당이 얼마 배당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느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자, 임차인이 과연 배당을 얼마를 받을 건가 생각을 해보죠. 자, 배당을 따질 때 가장 먼저 알으셔야 될 게 소액 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가압류는 소액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2002년도 건저당 3천이 소액의 기준이고, 이때는 이 물건이 서울이라면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600이 배당되죠. 자, 이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임차인 A에게 1600이 가장 먼저 배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와 건저당과 만약에 임차인이 확정을 받았다면 그때는 나눠서 받아가는 것. 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내용은 나중에 배당 시간에 다시 배우겠는데,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소액이 중요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 A가 1600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가압류가 소액의 기준이 된다면 1600이 되지 않죠. 그런데 가압류는 소액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건저당이 소액의 기준이니까 1600이 배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98년도에 건저당이 1000만 원 있고요. 자, 건저당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임차인 A가 4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자, 2002년도에 건저당 2번이 2천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임차인 B가 2천만 원에 전입하였습니다. 자, 임차인이 두 사람이니까 아마 다가구인 듯합니다. 이것이 서울에 있는 물건일 경우 과연 배당의 순서가 어떻게 될 건가? 임차인이 얼마를 받을 건가? 자, 중요하죠. 자, 98년에 이미 건저당이 있으니까 임차인 A나 임차인 B나 모두 대항력은 없죠. 자,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받을 건가? 자, 배당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소액의 기준 권리가 뭐냐? 자, 여기서는 당연히 98년 건저당이죠. 그래서 98년에는 자, 이 내용이 적용되죠.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200을 먼저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먼저 전입한 A가 아니고 2004년도에 전입한 B입니다. 그래서 B가 늦게 전입했지만 1200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는 거죠. 자, 일단 1200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98년 건저당이 1000만 원을 배당받아갑니다. 그러면 건저당은 모두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소액은 없느냐? 자, 하나의 소액을 적용하고 그 소액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전액 배당받아가면 또 다른 소액의 기준으로 새로운 소액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98년 건저당이 1000만 원 다 받아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2002년 건저당에 의해서 소액을 판단하는데 그때는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600이 배당이 되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임차인이 누군가? 자, A가 이제는 소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600을 배당합니다.
B는 이미 1200을 받아갔지만 이번에 1600에도 또 해당되죠. 그래서 몸 받은 금액, 이미 1200을 받았고 몸 받은 금액 400을 이번에는 받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소액을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빌라에는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잘 없겠지만 여러분이 다가구 원룸을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여러 차례 소액을 적용하고 많은 임차인에게 소액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당연히 네 번째는 근저당 2번이 이제 2천을 배당 받아가겠죠. 자, 임차인 A가 4천, 2천만 배당 받아간 4천, 2천일 경우에 소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임차인 A나 B가 확정을 받았다면 또 달라지죠, 내용이. 근데 지금 시간에는 소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소액, 확정과 관계없이 소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실제 사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어정부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빌라 43평방미터네요. 2007년에 6,500에 감정이 되었고 2007년 5월 달에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네요. 좋은 호재가 있나 봅니다. 자, 아래쪽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 씨는 2004년 8월에 전입하고 확정받았고 그 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3년 8월 건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새마을금고에 건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 김 씨가 전세권을 설정했네요. 자, 임차인은 전입 확정받고 별도로 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순위 전세권자는 자, 건저당이 앞에 있고 전세권이 2순위니까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전입까지 하였는데 소액 임차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됩니다. 자, 어정부는 4천만 원 임차인이면 1,600만 원 소액에 해당될 수가 있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1,600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배당을 받을 테고요. 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세 번째로 김 씨가 전세권자로서의 배당을 받겠죠. 그런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새마을금고가 1번 그대로 김 씨가 2번 이렇게 되죠. 자,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이렇게 소액에 해당되는 경우나 안 되는 경우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로서는 똑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으로 1,600 받는 게 전세권자가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배당되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대구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008년 1월에 7,500 감정이고, 자, 한 번 유찰 후에 6,77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이 씨가 2007년 5월에 전입하고 확정을 받고 1,400만 원의 보증금을 권리신고했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2003년 건저당이 있네요. 자, 그리고 경매가 들어왔는데 2003년 건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대구는 3,500 이하의 임차인에게 1,400이라는 돈을 최우선 배당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불행히도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전입하였습니다. 자, 소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면서 신고했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경우든 어쨌든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반드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파주시의 월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85평방미터네요. 2007년 4월에 3억 5천 감정이고 2억 6,5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죠. 자, 김 씨가 2006년 11월에 전입했고 보증금 1,200을 배당 요구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4년 건저당이 있고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자, 경매는 2006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경매가 접수된 날이 2006년 11월 23일. 임차인 김 씨가 전입한 날도 경매가 시작된 날과 같은 날. 자, 이 경우에 임차인은 소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같은 날일 때는 이전으로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김 씨는 배당이 없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어정부 호원동의 상가가 경매로 나왔네요.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입니다. 자, 2006년에 1억 9,500 감정이고요. 자, 최종적으로 8,2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볼까요? 자, 이것은 상가입니다. 상가니까 주택과는 좀 다르죠. 자, 두 사람의 임차인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를 보면 96년도 건저당이 있네요. 이것은 제가 물건을 좀 잘못 고른 듯 합니다. 96년도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예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상가로 보지 말고 그냥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내용은 주택일 경우에 이 두 사람의 임차인에게 어떤 배당이 되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자, 96년에 건저당이 되었고 주택에 두 사람의 임차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세권을 설정했고 한 사람은 전세권이 아닌 전세권 이후에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대차로 보죠. 전세권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할 경우에 이 전대차를 한 임차인에게 소액이 해당되느냐. 자, 원칙적으로 전대차 했을 때 전차인, 여기에 김 씨가 전차인이죠. 전세권자에게 임대를 다시 받은, 자, 이 전차인 김 씨는 소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면 소액에 해당하죠. 자, 그러나 전대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액에 적용이 없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차인에게는 소액이 해당돼도 원칙적으로 소액 배당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 자, 물건을 잘못 골랐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울시 독산동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2007년 5월에 2억 3,100 감정, 자, 한 번 유찰된 후 2억 1,800에 낙찰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죠. 자, 임차인이 세 사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건물 등기부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년도 건저당이 있고
2006년 가압류가 있고 그리고 가압류권자가 2006년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이 소액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95년 건저당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에 해당된다면 소액을 배당을 하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배당하고 건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아가면 또 새롭게 소액을 판단해야 됩니다. 소액을 2번, 3번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95년 건저당은 소액이 어떻게 되는지 조견표를 보겠습니다. 자, 95년 이전 서울시는 자, 여기에 해당되죠. 서울시는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700의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95년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700만 원을 우선 변제합니다. 해당되는 임차인이 한 사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씨가 1번으로 7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수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데 건저당이 2번째로 3,600을 배당받고 세 번째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받게 됩니다. 자, 확정일자를 받은 99년 임차인 홍씨가 3,800을 전액 배당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씨는 확정일이 없으므로 배당이 더 이상 되지 않고 그 다음 순서인 소액을 따져야 합니다. 자, 앞에서 1번 소액을 한번 따졌고 이 소액의 건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현재 기준으로 자, 다른 권리가 없기 때문에 2006년 11월 경매를 신청한 이 권리에 의해서 소액을 한 번 더 적용한다는 거죠. 한 번 적용했고 두 번째는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600이 나오는 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소액을 2번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배당되었고 네 번째는 역시 소액이 또 되죠. 자, 1,600까지니까 몸pad은 800을 추가로 배당받습니다. 자, 3번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았으니까 자, 이때는 이제는 문씨가 3천만 원 임차인이니까 소액을 배당받습니다. 얼마를 배당받느냐? 밑에 있는 이것과 같은 4번 순위로 1,600만 원을 배당을 받죠. 그러면 문씨는 3천만 원 중에서 1,600을 배당받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압류권자가 배당받는데 가압류권자가 배당받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95년 기준으로 소액을 한번 적용하고 그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소액을 적용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죠. 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자, 조그만 빌라입니다. 2008년 1월에 5,300에 감정이 되고 2008년 3월에 4,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임차인 등 기록을 보죠. 자, 빌라니까 건물 등기부만 보면 되겠죠. 자, 2001년 3월에 건저당이 있고 2006년에 또 건저당이 있고 그리고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임차인 최 씨는 2002년 7월부터 1,500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빌라지만 두 번의 소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배당을 해보죠. 2001년 3월의 건저당에 의해서 소액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견표를 볼까요? 자, 2001년 3월입니다. 자, 2001년 3월에 천안, 2001년에 3월에 천안, 기타 지역이죠. 자, 2천만 원 이하 800이 됩니다. 자, 아까 임차인은 1,500이었죠. 그래서
소액 기준을 2천만 원 이하 800인데 임차인은 1,500이니까 800을 최우선 변제해 받습니다. 그 다음이 건저당이 되겠죠. 임차인은 확정일이 2001년 5월이니까 건저당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두 번째로 배당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차인이 확정이 있으니까 확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확정에 의해서 배당받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정에 의해서 나머지 700을 받고요. 자, 남는 돈이 있다면 두 번째 건저당권자가 4번 순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배당 순서가 정해지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조금 가정을 해보죠. 임차인이 확정일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대로 1번 800만 원 받고 2번 농협이 받고 그 다음 건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역시 그때는 1600까지니까 1600이 아니군요. 1200입니다. 현재는 1200이니까 400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건저당이 해당받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액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포천시에 대지만 경매가 나왔네요. 건물은 없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대지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8,400에 감정되고 4,5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이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든 불법 건축물이든 소액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임차인이 있네요. 자, 건물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자, 이때는 토지 등기부상 건저당이 설정된 이 2003년 시점에 건물이 이미 존재했다면, 자, 이 낙찰된 대금에서 임차인도 소액을 배당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저당 설정 시점에 건물이 있었다면 소액 받고 건저당 이후에 건축이 되었다면 소액에 해당되지 않는데 낙찰자인, 토지 낙찰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해당 받거나 말거나 중요한 일은 아니죠. 어차피 건물은 내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주택의 전차인에게는 소액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액 배당의 기준이 되는 권리,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권리에는 건저당,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나 소액의 기준 권리는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합니다.